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을 잃고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던 시어머니마저 뒤이어 잃은 가운데 딸마저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죽였고 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고인은 사망보험금으로 얼마나 받았나요? 공공태 씨가 사망했을 때는 2억 원, 남아빠 씨가 사망했을 때는 3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병을 앓고는 있었지만 사망한 직접 원인은 독극물 중독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밥을 먹을 젓가락이 없어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사용하라고 해서 주변 나뭇가지를 꺾어 김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토해서 119에 실려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팀입니다. 우리 양지중학교 친구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우리 세게 칠까요? 자, 앞에 도열해 주시고요. 네, 일렬로 도열해 주시고. 양지중 솔로몬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인구 30만을 돌파한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양지중학교에서 온 사회과 교사 김진순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형사재판이고요. 제목은 청산가리와 협죽도입니다. 협죽도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왼쪽의 것은 청산가리,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협죽도입니다. 협죽도의 협은 가까이 협, 대나무 죽, 꽃은 복숭아 도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청산가리의 맹독성이 6,0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약이나 독극물에 독화살에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인 자신의 배우자, 시어머니, 딸의 사망보험금을 들어놓았다. 두 번째, 이후 피고인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차례로 청산가리를 먹고 죽었고 당시 자살로 판정되었다. 세 번째, 몇 달 후 피고인의 딸이 독극물을 섭취해 위험에 처하자 피고인을 수사하게 된 보험회사의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사건의 쟁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직업은 약사이고 안정적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는 점, 예전부터 청산가리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점, 아픈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관호했다는 점, 네 번째,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시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전 모의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예.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노유재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괜찮아 변호인 출석하였습니다. 2018 고압 1234호 살인사건에 대한 피고인 억울해 씨는 피고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원하지 않은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 내에서 하는 모든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구레입니다.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1974년 9월 1일입니다.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3단지 311동 103호입니다. 직업은 무엇입니까? 약사입니다. 피고인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을 잃고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던 시어머니마저 뒤이어 잃은 가운데 딸마저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죽였고 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재판을 통하여 저의 결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는 무슨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까? 재판장님, 피고인은 사건 발생 1년 전쯤부터 피해자들인 자신의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딸 이름 앞으로 사망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4일 피고인의 남편인 007씨가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년 1월 17일 자신의 시어머니 또한 살해하였습니다. 또 2017년 4월 28일에는 소풍을 간 딸마저 독극물 중독으로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남편,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또 자신의 딸마저 죽이려 한 피고인을 엄중한 법의 처벌로 다스리기 위하여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셨습니까? 예,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 사실을 잘 들으셨지요? 예.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제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도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죽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피고인의 남편은 자신이 병이 낫기 힘들다는 사실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였고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원래 앓고 있던 우울증과 아들의 자살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살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딸은 소풍을 갔다가 젓가락이 없어 대신에 독이 든 나뭇가지를 꺾어 김밥을 먹다가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예, 검사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피고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보험사 직원과 피고인이 살해한 이들의 부검을 담당한 검시관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 피고인이 이들 3명의 이름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회사의 자료들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채택하겠습니다. 변호인도 주장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의 이웃 주민이자 친구인 매우 친해 씨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공주병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들도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측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고압 1234호 살인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2018 고압 1234호 살인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분들은 모두 출석하셨나요? 검사 측 증인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 측 증인도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증인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수상에 매우 친해 공주병 분석혜 씨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는 수상혜 씨가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수상혜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사부터 신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장님. 증인이 피고인을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신고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안심보험회사의 직원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에 피해자들과 자신의 사망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이후 007씨는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나나빠 씨는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었던 암보험의 보험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007씨가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살로 판정되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사망보험금으로 얼마나 받았나요? 007씨가 사망했을 때는 2억 원, 나나빠 씨가 사망했을 때는 3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의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검사 측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은 방금 피해자들이 암에 걸렸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그 암 진단 몇 달 전에 사망보험을 든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들은 자신이 사망할 경우 남겨질 가족들을 염려해 보험을 들어놓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가? 그래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강을 고려해 사망보험을 든 것이고 절대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이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에게 다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망한 사람들이 보험 계약을 할 때 혼자였나요? 아니면 누구와 같이 있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성인 여성분과 같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그때 같이 왔던 성인 여성이 피고인이었나요? 그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딸이자 증인으로 여기 참석한 공주병은 미성년자로서 스스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대리인으로서 대신 보험을 들어주었을 것인데 누가 딸의 보험을 들어주었나요? 어머니가 친권자로 딸의 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수상희 씨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매우 친해 씨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은 평소 피해자 007씨와 친한 친구로 지냈었죠. 네. 피해자 007씨가 사망하기 전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보이진 않았나요? 007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같이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 등 건강 하나는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지 직장도 잠깐 쉬고 집에만 박혀 있으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자살을 할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나요? 자살을 할 거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주 저에게 자신은 폐암 말기라 희망이 없다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의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고, 또 자기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것 같아 주변에서 긍정적인 말들로 위로를 해보았지만 결국 이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은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죠? 피고인과도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죽음 혹은 돈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산가리에 관해서는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직업이 의사라 피고인과 직장이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같이 점심을 먹을 때가 있는데 재작년 초쯤 청산가리를 먹고 죽을 뻔한 환자가 있다면서 그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증인 매우 친해 씨는 들어가 주시고 분석해 씨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부터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은 피해자 007과 난아빠 씨의 부검을 담당하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사망 후 혈액 검사와 부검 등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두 사람 모두 중병을 앓고는 있었지만 사망한 직접 원인은 독극물 중독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분석해 씨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공주병 씨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변호인은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은 피고인이 딸이 맞습니까? 네. 증인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처음에는 어지럽고 숨쉬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피고인인 증인의 어머니와 사망한 증인의 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엄마, 아빠, 할머니는 정말 친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약사이기 때문에 아빠와 할머니 약을 잘 챙겨주었어요.
소풍을 가서 김밥 먹을 때 왜 젓가락이 아닌 나뭇가지로 김밥을 먹은 거죠? 소풍날에 김밥을 먹을 젓가락이 없어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사용하라고 해서 주변 나뭇가지를 꺾어 김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토해서 119에 실려갔어요. 평소 증인의 어머니와 증인과의 사이는 어땠나요? 엄마는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특히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너는 내 전부다 라고 많이 말해 주셨어요. 이상입니다. 검사 측은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인 증인의 어머니는 평소 증인을 때리거나 못 살게 구는 등 미워하진 않았나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많이 혼내시기는 했지만 때리시진 않았어요. 이상입니다. 힘든 증언 해줘서 감사합니다. 자유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신청한 증거 조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증거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최종 의견을 말하십시오. 검사 측부터 최종 의견을 말하십시오.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 및 시어머니 그리고 독극물 중독에 의하여 병원 치료를 받은 그의 딸까지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 3명이 연이어서 독극물 중독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할 뻔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교롭게도 사망 시 피고인이 사망보험금을 타게 될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피고인은 약사, 즉 어떤 식물에 독이 잘 들어있는지 아는 전문가로서 피고인의 딸이 소풍을 갈 공원에 협죽도 나무가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현명하신 재판부께서는 자신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또 자신의 딸마저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억울하다고만 하는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인도 최종 의견을 말하십시오. 앞에서 지켜보신 대로 검사 측에서는 제대로 된 증거 하나도 되지 못한 채 계속 근거 없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근거 없이 단순한 물증만 가지고 피해자들의 죽음을 타살로 판정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죽은 뒤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피고인을 불러들여 자신들의 억측만 가지고 검찰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아직 남편과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검찰에 불려다니느라 아픈 딸을 제대로 간호하지도 못했습니다. 검사 측은 정확한 근거 없이 물증만으로 수사를 강행해 피고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이에 보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재판부께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최근 제가 믿고 사랑하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독극물에 의해 사망하였고 하마터면 저의 전부인 딸마저 독극물에 의해 죽을 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 아니더라도 저는 제 인생에 커다란 기둥을 연거푸 잃으면서 큰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슬픔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데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죽였다는 등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제 딸은 많이 어리고 저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재판부께서는 저의 억울한 누명을 결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리를 모두 마치고 재판부에 합의를 한 후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악플을 달았던 옹그레 씨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겐 징역 36개월 선고합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본 것처럼 친정식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검사는 진술거부권을 악용하여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을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잘 보시면 칼자루를 손 전체로 움켜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동중학교 화이팅! 강동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형사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이해하고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청산가리에 의하여 중독되어 사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딸이 독극물에 중독되어 하마터면 사망할 뻔한 것과 사망한 사람들과 피고인의 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피고인인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독살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들이 중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려 한 것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일 것이고 보험에 가입할 때 피고인의 같이 갔거나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피고인인 것은 불리한 정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은 증거에 이해하고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법관은 독약을 타거나 먹이는 등의 직접 증거가 아닌 청산가리를 구입하거나 보험을 체결한 경위 등의 간접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보험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하였고 피고인은 약사로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하기 전부터 청산가리의 독성에 관하여 연구 등을 한 것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 007씨와 시어머니 나나파 씨를 살해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딸이 소풍을 가서 미상의 나뭇가지로 김밥을 먹다가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면서 피고인의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 모의법원 2018 고압 1234호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팀 우리 양지중학교의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부탁드렸던 것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소장에 보면요, 그 지금 결론적으로 무죄잖아요. 근데 그 공소장 자체로 그냥 무죄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007씨가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했다. 시어머니가 사망했다. 이렇게만 지금 공소장이 돼 있잖아요. 그 공소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결과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유책성, 피고인이 어떤 책임을 질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망 사실만 나와 있잖아요. 그 사망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의 재판이고 재판 과정을 이렇게 시연해 보이는 거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뭐 이 재판이 무죄가 나올 거는 당연한 것 같고, 네, 이 애초에 공소장이 조금 부실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공소장만큼은 피고인에게 죄책을 지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사망한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이 지금 법정에 세운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형사 절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잘 봤습니다. 특히 이 법정에 있는 재판장의 그 차분한 목소리가 피고인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이제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이 정인도 신청하고 다음에 그 검시관이나 보험 정서 이렇게 해서 서류 증거 그죠 서정도 신청했는데 이 증거 조사 과정에서 부검의 그 뭐 부검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보험 정서라든지 이런 서정에 대한 증거 조사가 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모의 재판이라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좀 현실하고 좀 다른 것인데 이 범죄 그죠 보험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이 신고한 보험사 직원 수상의 씨 맞습니까? 예. 혹시 이 보험을 가입한 시기하고 이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자살 뭐 이렇게 해서 2억과 3억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이 사실관계에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실관계에 나와 있는 그 기간 내에 이 자살이 있으면은 이 보험금 자체가 사망보험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에 피해자들과 자신의 사망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이후 007씨는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나나빠 씨는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었던 암보험의 보험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007씨가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살로 판정되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책 기간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야만 자살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이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2016년도 1월 달에 보험에 가입하고 2017년도 11월 달, 뭐 2018년도 1월 달인가 그렇게 해서 이 두 건의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을까라는 게 좀 아쉽지 않나 사실관계 구성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모의 재판을 통해서 사망보험금과 자살과의 관계는 면책 기간이 2년이다. 뭐 요 정도 이렇게 알면은 충분히 또 공부가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본상으로 그리고 모의 재판상으로 이제 무죄가 나온 그리고 거기 사실 정황상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좀 그런 독극물을 줬다던가 이런 정황은 있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왔다는 결론에는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검사 측에서 사실 입증을 많이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마지막에 나오지만 뭐 청산가리를 이 피고인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구입을 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검사였다면 그런 구입을 얼마나 했는지 뭐 청산가리를 얼마나 구입을 했고 그 구입한 청산가리를 어디다 활용했는지 구체적인 아마도 이게 독극물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는 게 엄청 엄격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입증을 했으면 아마도 또 유죄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팀 질의응답 시간까지 모두 마쳤고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표정이 되게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여러분께 이제 궁금한 부분을 묻는 거여서 편하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함께 힘들게 도열해 주시고요. 자, 전체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팀 우리 양지중학교의 발표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팀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방금 엄마 대신 잘해줘야. 만약 그때 존엄사가 있었다면 하셨겠나요? 참 어렵네요. 어찌 그랬겠어요. 그건 거짓입니다. 미리 준비한 농약을 먹고 응급 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호흡기를 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선생님 이미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에 의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면서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따라갈 테니까 대도당에서 보자고도 했어요.